자, 이번 총선은 여야 각 당 공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이 66%였는데 한 70%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 투표율이 높아지면 뭐 각 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강윤 고문님 그게 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지지난 선거까지도 그 경향성은 확실했다고 보여요. 아, 그래요? 그리고 투표율이 많을수록 젊은 층 원래 장노년층의 높은 투표율은 새로운 일이 새로운 게 아니니까 아니다. 예.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젊은 층이 투표 많이 안 나온 하던 거다. 분들이 예. 많이 했다는 거고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제는 꼭 이퀄 그건 아닌 것 아니다.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분명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쨌거나 강한 아젠다는 뭐니 해도 중간 평가를 좀 해야겠다. 정권 예. 심판은 아니겠습니까? 그걸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뭐 투표율을 몇 프로 숫자 정해서 달성하자 몇 프로 이거는 조금 아마 격려용으로 해석하면 맞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분에게는 그걸 물어볼게요. 이 선관위가 의뢰해서 갤럽이 조사한 거를 보면 전체 국민의 이제 부동층은 한 2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20대는 부동층이 58%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20대가 후보 당락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 일부는 20대 이 부동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홍희 대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20대와 뭐 5, 60대 이상 이 예. 세대를 세대 결합으로 이겼죠. 예, 세대 포이론을 통해서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작동했다고 예. 봅니다. 예. 그래서 저 20대는 전통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아마 정치 고관의 층이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에 대한 뭐 애착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분들이 어쩌면 조국혁신당 심판하러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조국혁신당에 지지율이 대해서 낮기 갖고 때문에 네. 심판하러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박한 해석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과거처럼 우리 정당에 불리할 거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20대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반조국 정서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박하다고 했던 부분은 지민 비조라고 해서 그 민주당이 좀 어려웠었는데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예를 들어 투표장에 나가서 비례대표 조국 대표를 찍다 보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20대가 거기에 반발해서 배거 나가면 그 민주당이 불리해진다는 분석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물론 뭐 이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예. 캠페인을 잘 해야겠지만 일단 무당층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투표층으로 가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전투표라는 이 선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젊은 층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선택의 순간은 왔고 아마 이제 젊은 층들은 판단을 이미 다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무당층이나 이제 중도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이제 정치 혐오의 감정을 좀 가지시잖아요. 네. 양당 다 맨날 뭐 싸우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데 결국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뭘 따져볼 거냐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또는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이 생각을 할 텐데 뭐 경제 부문, 그러니까 민생 물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대통령이 하셨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R&D 예산을 삭감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굉장히 좀 분노를 했어요.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정말 너무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이 저는 꽤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뭐 사실은 젊은 층들이 공감할 수 없는 뭐 이념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서 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젊은이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이강훈 고문님, 네. 일부 그 여론조사 전문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MBS 지표조사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를 합친 거하고 국힘을 지지한다는 거하고 일치하거든요. 39%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예. 결국 그 조국혁신당 지지가 10% 넘게 나오는 거는 민주당이 싫어서 분열된 표다. 음흠. 그래서 이게 지민 비조로 가면은 투표량에서 유리할 걸로 민주당이 생각하는데 착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파이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예, 예. 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에 후보만 안 냈을 따름이지 만에 하나 예. 후보도 냈다면 갈렸을 수도 있다 이런 예. 게 깔린 얘기잖아요. 예. MBS 숫자가 조금 민주당으로 보자면 서운하다 싶을 정도로 낮게 잡혀온 네. 경향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공교롭게도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 합친 것과 MBS가 얼추 비슷해지니까 네. 그게 두세 번 되니까 아 이런 거 아니야라는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뇌피셜로 봅니까? 그냥 뇌피셜로 무시하기는 뭐하지만 네. 거기에 어떤 정합성이나 이론적 합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허술한 점은 있고요. 조국 혁신당으로 인해서 파이가 커지느냐 갈라먹고 혼자 먹을 거를 둘이 지금 나눠 먹고 있느냐는 수많은 여론조사 가지고는 입증이 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 투표와 여론조사의 차이에는 기권표가 잡히냐 안 잡히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알뜰폰 사용자들은 여론조사 조사 대상이 못 됩니다.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개표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 한 두 번쯤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설득력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것은 아직은 모두가 가설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알뜰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알뜰폰 사용자는 지금 이제 1,500만 여론조사 표절이 명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주로 그런 분이 어떤 분으로 보는 거예요? 알뜰폰 사용자는 그냥 자기가 알뜰폰 가입자들이 지금 한 1,500만 명쯤 됩니다. 뭐 연령이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무슨 전혀 특별한 그 네. 정체성이 있나요? 예전에는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많이 썼는데 네.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고요. 많이 대중 고령자들도 많이 쓰시고요. 네. 그리고 알뜰폰도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져서 네. 젊은이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안심번호라는 걸 신청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알뜰폰은 특정 3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재전대 고객이에요. 네. 그래서 제외돼 있어요. 네. 이거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뭐 호남에서는 40%도 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례정당 지지율이. 놀랄 만한 자,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실제 투표에서 그만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가장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투표장에 갔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표 방지 심리라고도 하고 조국 그 혁신당을 찍으면 그게 다 사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비례대표는 그렇죠. 사표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으로의 결집이 더 강화될 뿐이지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그만큼 득표율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이 비례대표 당선자 예측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여론조사 예, 지금보다는. 우리 박성민 측은 어떻게 봐요?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로 흐름이 나타날 거다. 결과가 네, 맞먹을 똑같이.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이강훈 저는 부모님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에 강한 사람들이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02년 대선 1년 기간 내내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게 40대예요. 네. 그런데 실제 투표 개표해 보니까 전국 투표율은 77%인데 40대 투표율은 71.5%밖에 안 됐어요. 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강훈 고문님 말씀은 여론조사는 거의 과학에 가깝다 이런 말씀 같아요.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재밌는 표현 한번 봤습니다. 어떤 네. 여론조사 전문가가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냈었는데 한번 틀리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전망했기 때문에 그거에 여론이 반응해갖고 자기 예측이 틀렸다.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그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는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결집시키느냐, 어느 쪽이 막판에 선거 유세를 통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 투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동안 우리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확실한 한 표, 이렇게 보장된 한 표가 불확실한 두 표보다 지금 더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사전 투표 시작됐으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이번엔 사전 투표에 많이 응하셔서 뭐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씩 드릴 텐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셔서 좋고요. 이강윤 우리 고모님. 현역분이 그냥 말씀드리죠. 예. 투표 때만 돼서 말 조심, 입 조심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공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매 순간 생각과 말을 가지런히 정돈해서 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부산의 해운대 을 그다음에 뭐 동작을 등등등 강남을 예. 이렇게 승부가 빤히 예측된 거라고 했던 곳들이 지금 잘 모르겠다는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데를 좀 많이 봅니다. 가장 한 곳을 픽하라면 어떤 걸 뽑겠어요? 어느 지역? 서울의 강남을 강남을? 예. 지금 그 의사협회장 출신인 분하고 지금 그랬죠. 지역구죠? 강창희 네, 네네네. 강청이. 자, 우리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봐요? 저는 이번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정 정당 소속이면 그 후보는 무조건 뽑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 왔던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프레임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저는 마포 갑에서 조정은 후보가 이지은 후보랑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거기는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지은 후보가 그럼 그 격차대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관심 지역구라 이거죠. 네, 예. 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한 문장으로 못 네. 참겠다. 이제는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지금 후보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태웅 후보,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한강벨트라고 해서 좀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던 곳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싸워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